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로 잡힌 지동만. 지명섭이 백으로 가석방되는 걸 봤던 이한신. 접견하고 싶어하는 지동만의 바람도 들어주고. 변호사 서동훈과 경쟁. 당신이야. 1회 교도관 비굴 변호사 된 한신. 지동만 뒤통수 칠 준비 완료. 재벌 총수라면 있는 법망도 피해갈 마당에.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로 잡힌 지동만은 여론이 좋지 않아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한신은 지동만에게 향해진 달걀 세례를 우산으로 막아주며 그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그의 집사 변호사가 되어 지동만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 보필하게 된다. 황제 옥살이를 하는 지동만의 비위를 계속 맞춰주며 1년이 지나는데 앞서 사람을 죽인 듯한 지동만의 아들 지명섭이 백으로 가석방되는 걸 봤던 이한신. 이한신은 딸랑거려 콩고물을 얻으려기보단 그를 다시 잡기 위해 공을 들이는 듯 보였다. 이후 한신은 전부인이 데려간 반려견 레오를 접견하고 싶어하는 지동만의 바람도 들어주고 그게 또 한 단계 나아갈 발판이 된다. 다음 스텝은 가석방 심사를 하고 싶으나 분류과장선에서 잘리는 탓에 골치 앓고 있는 지동만한테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 요구하기. 저를 가석방 심사관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공의 대가로 보수 대신 다른 걸 요구했다. 그래서 이미 가석방 심사 명단을 지동만을 올리려 공을 들이던 오정그룹이 변호사 서동훈과 경쟁을 하게 된다. 동훈 측은 아들의 치료를 빌미로 분류과장을 설득하려 해도 통하지 않자 위협을 가하는데 그 때문에 안 그래도 위태롭던 아들이 쓰러져 당장의 수술이 불가피해진다. 그 와중에도 분류과장은 지동만을 가석방 명단에 올려줄 순 없다며 아들의 수술과 거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데 한때 동료였던 한신은 다 계획이 있다며 믿어보라 설득한다. 나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후 이한신은 성공 보수로 가석방 심사관 자리를 얻게 된다. 지동만은 큰 돈도 마다하고 왜 그런 자리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 묻는데 가석방 출소를 꼭 막고 싶은 재소자가 있다. 그게 누구지? 당신이야. 그럼 그렇지. 지동만은 호랑이 시키를 곁에 두고 키운 꼴이 됐다. 가석방 심사관 자리를 얻은 한신. 한신은 시작 전 물밑 작업부터 지동만의 가석방 심사가 시작. 사건 담당 수사관인 안서윤까지. 한신은 사채업자 최화란을 찾아가. 2회 지명섭 가석방으로 시작된 복수 이한신 X 안서윤 형사. 1년간 지동만 옆에서 딸랑거리며 원하는 대로 가석방 심사관 자리를 얻은 한신. 그의 복수 계획은 2년 전부터 시작이었다. 상관이었던 천수범이 지명섭의 가석방을 막으려다 억울하게 교도관에서 죄수가 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것. 가석방 심사관이 되었다고 혼자서만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기란 쉽지 않고 한신은 시작 전 물밑 작업부터 들어갔다. 무슨 꿍꿍인지 일단 최원미를 찾아가 악플을 썼다며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달라 한다. 비견 먹이려면 고소해야 합니다. 한신은 안서윤 형사가 적임자라며 그녀를 찾아 사건을 접수하고 서윤은 피해자와 악플러가 같이 찾아와 철저히 조사해달란 상황에 어이없어했다. 지명섭이 죽인 피해자의 언니가 서윤이란 것까지 한신이 염두에 두고 적임자라고 하는진 몰라도 지명섭 파도란 목표가 같은 두 사람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 분명했다. 지동만의 가석방 심사가 시작되고 그는 이한신이 당연히 적격을 줄 거라 생각해 웃어 보였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한신은 부적격을 외친다. 중대적 결격 사유가 있다며 지동만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고소 중이란 걸 이유로 들었는데 앞서 한신은 자신이 악플을 썼다 했었지만 그 악플은 누군가 자신의 폰을 이용해 몰래 쓴 것이라며 범인으로 동만을 지목했다. 악플이 달린 시간이 변호사 접견 시간이었고 위치도 교도소다 보니 신빙성이 있었다. 지동만은 억울하다며 접견실 CCTV를 까자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접견실엔 CCTV가 없죠. 이으티으. 한신은 동만이 최원미를 욕한 음성 파일까지 들려주며 가석방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주장하고 반대 의견이 나오려 하자 굳히기에 들어간다. 지동만이 교도소 안에서도 최원미를 협박해 반려견 레오를 데려가 만나는데 가석방 되면 피해자가 안전하겠냐는 것. 야 레오는 네가 협박해서 데려온 거잖아. 지동만이 소리쳐봤자 한신은 꿋꿋이 이어갔다. 추가로 사건 담당 수사관인 안서윤까지 등장해 지동만이 가석방 되면 사건을 무마시키려 증거를 인멸할 거고 또 피해자를 협박할 거라며 그가 가석방 되어선 안 된다 주장한다. 심사관을 셋이나 포섭해놨는데 결국 지동만은 가석방 코앞에서 미끄러졌다. 사실 악플은 한신이 물밑 작업한다고 써둔 거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건가. 이후 한신은 사채업자 최화란을 찾아가 돈을 찾아주겠다며 손을 내미는데 그녀는 또 어떤 패로 써먹을 것인가. 이한신은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아낸다. 이한신은 제대로 선물을 안겨주게 된다. 작품이 역주행하고 광고도 들어오게 된 것. 믿져야 본전이니 최화란이 손해볼 거 없는 제안. 그거 제 작품이에요. 3회 사기꾼 김봉수의 가석방 출소를 막아라. 최원미를 설득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한 이한신은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아낸다. 그래서 지동만은 다음 가석방 심사 때까지 최원미의 고소를 취하시켜야만 했다. 이번 일로 연예인인 최원미에게도 기자들이 몰리는데 최원미는 지동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며 정의구현을 외쳤다.
지동만을 무서워하며 고소하길 꺼리던 최원미에게 선물로 더 유명하게 해주겠다 했던 이한신은 제대로 선물을 안겨주게 된다. 정의구현 이후 개념 있는 여배우가 되어 작품이 역주행하고 광고도 들어오게 된 것. 이한신은 다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인 김봉수의 사건을 살펴보는데 억대 사기를 쳐놓고 지는 가석방을 노린다니 이한신은 가석방을 막기 위해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 중 하나인 사채업자 최화란을 찾아간다. 앞전에 불법 채심으로 패소한 경험이 있던 최화란은 이한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중봉홀딩스 투자 사기에 엮여 떼인 돈을 찾아주겠다는 이한신의 말에 솔깃해했다. 믿져야 본전이니 최화란이 손해볼 거 없는 제안. 김봉수는 역시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신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농락하며 당연히 가석방 출소를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지동만 회장 가석방 출소 무산된 거 아시죠? 그거 제 작품이에요. 거기에 이한신은 찬물을 끼얹는다. 가석방을 받으려면 피해 금액 변제가 우선이라고. 근데 400억을 내놓을 거면 이놈이 감옥에 들어왔을 리가 없지. 이후 한신은 공범을 찾아가 김봉수가 가석방을 앞두고 있고 먼저 출소하면 범죄 은닉금을 찾지 않겠냐는 정보를 또 흘렸다. 그리고 사기꾼 잔당의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범죄 수익금이 숨겨져 있을 걸 의심하며 한신은 안서윤에게 SOS를 쳤다. 광수대 형사에게 원산지 표기 위반 신고를 하니 눈치 까는 서윤. 이러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한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서윤에게 한신은 중봉홀딩스 범죄 수익금이 은닉되어 있는 것 같다며 동행해주길 요청했다. 형사 서윤을 등에 업고 장주식당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기가 된 공간까지 들어선 한신. 두 사람이 뭔가 발견하긴 한 것 같은데 그게 400억이 맞을까? 이렇게 쉽게 자신을 믿어보란 한신의 말. 가석방 출소를 막길 잘한 것 같네요. 이동명이 향한 곳은 장주식당. 김봉수의 가석방은 무산이 된다. 2배로 뛰고 땅을 노리는 화란. 사회 촉 좋은 이한신 400억 범죄 수익금 환수 성공. 안서윤을 데리고 가서 장주식당을 살펴본 이한신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허탕이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은 이동명의 아지트였고 그럼에도 이한신은 장주식당 어딘가에 있다 믿는다. 그래서 최화란에게 장주식당을 매입하라 제안한다. 빨리 현금으로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투자 가치성을 알아보던 최화란은 가치가 없다는 전문가의 평에 자신을 믿어보란 한신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고 대신 돈을 빌려주겠다며 한신이 직접 땅을 매입하라 하고 한신은 응했다. 지동만은 가석방 심사 명단에 다시 오르기 위해 최원미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학폭 누명을 씌워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 협박한다. 그래서 최원미는 한신에게 SOS를 치고 한신은 그럴 줄 알았다며 자신이 나섰다. 가석방 출소를 막길 잘한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지동만과 마주하게 됐지만 한신은 주변인들을 인질로 협박하는 그에게 주춤하기보단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기 위해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며 웃어 보였다. 형사와 변호사, 사채업자란 이상한 조합으로 장주식당 매입에 성공한 이한신. 그리고 김봉수의 동업자 박희준에게 한 이간질이 먹혀서 김봉수가 배신했다 확신한 그는 이동명에게 물건을 옮기라 지시한다. 그렇게 이동명이 향한 곳은 장주식당. 한신의 예측이 먹혀 들어간 순간이었다. 이동명은 화란에게 쫓겨 도망쳤지만 400억이라 패거리들을 몰고 다시 쳐들어오고 최화란의 부하들과 야밤에 패싸움을 벌이는데 든든한 최화란이 놈들을 막아주고 대기하고 있던 안서윤이 주거침입죄로 패거리들을 죄다 체포해주니 상황 종료. 이제 장주식당 어딘가에 있을 400억만 찾으면 되는데 쉽지 않았지만 촉이 발동한다. 직접 만든 된장을 쓴다던 식당 주인의 말과 달리 기성품 된장이 있는 것을 의심한 한신은 장독을 뒤져 금괴를 찾아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건물의 가치가 폭등할 거랬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기당한 몫을 찾아가려는 화란의 서윤은 범죄 수익금은 국고 환수가 원칙이라며 가져가는 건 안 된다는데 중봉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의 망가진 삶을 가까이에서 본 후 원칙을 굽혔다. 피해자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기까진 많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생활고 사채업자에 시달리며 버틸지 알 수 없다는 것. 이후 바깥 상황을 모르는 김봉수의 가석방 심사가 시작되고 역시 한신은 부적격. 그리고 매수되었던 다른 심사관에게도 김봉수가 개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결국 과반수가 넘지 못한 김봉수의 가석방은 무산이 된다. 장주식당. 내가 거기서 네가 은닉해둔 범죄 수익금을 찾았거든. 거기다 더해서 더 절망적인 진실 알려주기. 돈도 잃고 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김봉수는 한신을 들이받고 폭행으로 형량이 추가된다. 장주식당은 고속도로 개발로 땅값이 2배로 뛰고 땅을 노리는 화란에게 땅 산다고 빌린 원금, 이자를 제한 나머지 돈은 좋은 곳에 쓰겠다는 조건으로 한신은 땅을 넘겼다. 화란이 그 제안에 응한 건 한신이었기 때문. 화란은 잘생기고 능력 좋고 돈복까지 있다며 한신을 탐내고 한신은 기겁하며 튀튀했다. 가석방 심사로 나쁜 놈들의 방생을 막는 건 좋은데 너무 드러나게 움직여서 그런가 벌써 화가 돌아온다.
한신을 벼르고 있던 지동만이 사람을 보내 위해를 가한 것. 가석방 심사를 못하게 하려면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한단 말을 들은지라 지동만은 한신을 또 어떻게 끌어내리려 하려나. 화란 언니 막아줘요. 자신이 겁먹은 걸 들키지 않게 마음을 다잡았다. 지동만은 과거에 발목 잡혀 인생 망치지 마라.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주 질 나쁜 호구란 뜻이지. 호구 타짜 이한신 투입이요. 오해질 나쁜 용진상 털기 위해 호구 타짜 위장한 한신. 뒤통수를 얻어맞았지만 다행히도 이한신은 무사했다. 그리고 지동만의 짓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겁먹은 걸 들키지 않게 마음을 다잡았다.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곧 보답하겠습니다. 그 사이 이한신이 복수하는 이유가 아들을 빼내려 나락 보낸 교도관 천수범 때문이란 걸 안. 지동만은 과거에 발목 잡혀 인생 망치지 마라. 하지만 이한신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한편 취업조건부 가석방자였던 양복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용진상은 자신이 잃어버린 시계를 양복규가 전과자란 이유로 당연히 훔친 거라 몰아갔는데 양복규가 억울하다며 투신한 것. 이한신은 해당 사건을 파보기로 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명품을 두른 사장이라 조금 이상하긴 해 회사를 탐문하며 용진상이 도박꾼이란 걸 캐치해낸다. 그리고 취업조건부 가석방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하고 있단 것도. 한신은 용진상을 끌어들이기 위해 화란을 찾아가 하우스를 열어달라 하는데 내켜하지 않는 그녀에게 돈 많은 호구가 있다며 꼬드겨 결국 하우스를 열게 된다. 판이 만들어지고 화란은 호구의 돈을 얻지만 한신이 얻는 건 뭐냐 묻는데 양복규의 누명에 관한 진실이라 하니 사정을 모르는 화란은 알아서 해석을.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요약하자면 그냥 호구가 아니라 아주 질 나쁜 호구란 뜻이지. 급하게 선수단을 꾸렸지만 그냥 호구가 아니었던 용진상은 밑장 빼기를 잡아내 화란이 들여보낸 선수의 돈을 다 빼앗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한신이 나선다. 호구 타짜 이한신 투입이요. 벌리자 직접 선수로 투입된 이한신. 용진상이 기분 좋게 돈을 챙겨가려 할 때 업기에 보험으로 증거를 남겨놨을 용진상이 지명섭은 지동만이 해외로 보내 나섰는데 이한신도 지명섭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6회 가석방 브로커 김내경까지 탈탈. 지명섭 귀국. 준비된 선수들이 밑장 빼기를 하다. 걸리자 직접 선수로 투입된 이한신. 첫 판부터 이한신이 올인하고 용진상도 올인하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는데 그때 화란이 투입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명품 시계를 담보로 받는다. 양복규에게 누명을 씌운 문제의 시계. 하지만 한신의 패는 새끝이라지는 판이었는데 용진상이 기분 좋게 돈을 챙겨가려 할 때 안서윤이 등장해 모두를 체포한다. 함정 수사란 걸 알게 된 뒤 화란은 화를 내지만 한신은 화란의 공이 컸다며 추켜 세워줬다. 명품 시계를 담보로 받아 양복규의 억울함을 벗겨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곧 이익도 있을 거라는 한신에 화란은 그 말을 더 믿어보기로 한다. 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현장에서 붙잡혀놓고도 당당한 용진상.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한신은 1억짜리 명품 시계 1년 번호 조회로 구입자가 김내경 교수란 걸 알아내고 두 사람이 작당의 취업조건부 가석방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 하지만 시계 선물로 둘이 작당했다 쉽게 엮을 순 없기에 보험으로 증거를 남겨놨을 용진상이 스스로 증거를 꺼내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 사이 용진상은 본인의 자금도 잃고 빚까지 생겨 화란에게 협박받는 신세가 된다. 화란이 얻은 건 채무자와 사채이자. 궁지에 몰린 용진상은 김내경에게 계속 연락하지만 김내경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그 틈에 한신은 용진상을 다시 찾아 용진상을 모른다 했던 김내경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들려주고 이대로면 용진상 혼자 다 뒤집었을 거라며 선택을 하라 한다. 혼자 잡힐지 공모자를 밝히고 형량을 줄일지 결국 용진상은 증거를 내놓았고 한신은 김내경의 강의실을 급습해 은근슬쩍 증거를 노출시키며 그녀를 압박해 들어갔다. 자수하시죠 교수님. 빼박 증거에 김내경은 말문이 막히고 한신은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자수를 종용했다. 그 와중에도 제살길 찾으려 김내경은 지동만 쪽에 비벼보려는데 빠르게 손절당한다. 용진상의 형량은 감형됐겠지만 화란에게 진 빚 때문에 회사를 팔아서 갚아야 했기에 알그지 신세로 전락한다. 이후 회사를 찾아가 대표가 두려워 진실을 숨기던 다른 취업조건부 가석방자에게 모든 전말을 듣게 된 이한신. 용진상은 가석방 취소되고 싶냐는 말로 재소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사람 취급도 안 했고 휴일 없이 하루 16시간 일을 시키면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양복규가 손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보복으로 시계를 훔쳤단 누명을 쓰게 된 것. 한신은 그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준다. 천수범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만 성가시게 굴어. 한편 가석방 재심사가 다가오자 지동만은 사람을 보내 천수범을 인질로 협박한다. 그래서 한신은 천수범을 찾아가지만 지동만 쪽에서 이한신이 위험하지 않길 바라면 얌전히 있으라 압박해놨기에 면회를 거절당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지명섭은 지동만이 해외로 보내놨었는데 귀국을 허락해줘 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 요놈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기에 끝판왕일 듯. 그리고 지명섭은 자신의 범행 증거를 갖고 있는 듯한 최정학을 찾아가는데 자신의 목숨 줄이라며 주지 않겠다 버티는 최정학. 지 아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그 와중에 마지막 말이 지명섭을 긁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명섭은 귀국 첫날부터 최정학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곧 이한신도 지명섭이 귀국했단 소식을 전해 듣는다. 최정학, 지명섭이 들어오자마자 죽었어. 허은지의 사연에 대해 듣게 되는데 보호자를 조건으로 넣어 화란을 끌어들인다. 오랜만이에요. 이한신 교도. 지가 거기가 어디라고. 7회 최활한 인간미 넘쳐 한신 찾아온 명섭. 최정학은 자살로 위장되어 발견되고 안서윤은 자살하려고 대포차를 이용했을 리 없다며 타살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명섭의 위치를 알아보고 3일 전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최정학, 지명섭이 들어오자마자 죽었어. 너 이게 우연인 것 같아? 자신의 동생을 지명섭 때문에 잃은 경험이 있기에 안서윤은 바로 그를 의심한다. 그래서 지명섭이 전무로 첫 출근하는 날 회사를 찾아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약 공급책 최정학. 지명섭 씨가 귀국한 직후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거 너무 타이밍이 공교롭지 않습니까? 지명섭은 대응하려다 변호사가 말리는 탓에 침묵했지만 안서윤은 기자들에게 지명섭이 범인이란 듯한 뉘앙스의 말을 남긴다.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건 대부분 범인이더라고요. 최정학이 네가 죽인 게 맞아? 서윤 때문에 기사가 터지자 지동만도 뉴스를 보고 지명섭을 추궁한다. 지명섭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라 발뺌했지만 지동만에게 통할 리가. 지동만은 앞서 아들이 서윤의 동생에게 약을 먹여 죽인 것을 알기에 믿지 않았고 아무리 내 새끼라도 회사에 방해되면 가차없이 찍어내버릴 거라 경고했다. 한편 한신은 다음 가석방 심사 후보자인 허은지의 사연에 대해 듣게 되는데 그녀는 가출 후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했다가 옥살이를 하는 중이었다. 근데 임신한 줄도 모른 채 들어와 출산하고 곧 딸과 이별할 위기라 그녀에겐 가석방이 간절했다. 하지만 가석방 되기엔 요건이 좀 부족했는데 안타까운 허은지의 사연에 한신은 건물 계약서에 보호자를 조건으로 넣어 화란을 끌어들인다. 화란이 원해서 개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도와주게 되며 과거를 회상하게 됐다. 자신 또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순탄치 않게 살다가 빚까지 떠안게 되는데 사채업자가 화란의 도끼를 보고 키워줬던 것. 누구한테든 기대지 마. 누가 뭐라든 도끼 품고 싸워. 그래야 니애 지킬 수 있어. 화란은 자신이 찾은 애 아빠가 생각보다 더 쓰레기고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끌어들인 거였다며 허은지에게 조언해줬다. 교도관, 문 열세요. 그 와중에 평소 하던 대로 문 열어라고 하려다가 급존대로 선을 키읔키읔키읔키읔. 지동만에게 싸다고 한 대 얻어맞고 왜 가석방을 물 먹었는지 이유를 알아보던 지명섭. 당연히 이한신의 이름을 들었을 테고 지명섭은 당당히 이한신을 찾아간다. 오랜만이에요. 이한신 교도. 지가 거기가 어디라고. 오랜만이란 인사를. 가석방 심사에서 물 먹은 게 이한신 때문. 대포 차량의 소유주이자 지명섭의 공범을 미리 마약을 탄 물을 먹였고 천수범은 다른 재소자에게 공격을 받아 그 병원에 이한신이 팔을 천수범 또 건드리는 치사한 지동만. 지명섭은 아버지가 가석방 심사에서 물 먹은 게 이한신 때문이란 걸 알고 흥미로워하며 찾아가 인사를 건네는데 교도관에서 변호사 그리고 가석방 심사관까지 그동안 아주 열심히 사셨더라고. 네 덕분이야. 더 날 뛰다가 진짜 죽어요. 한신의 복수의 칼날 끝에 있는 게 지명섭 이놈인데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는 걸 응원한단 말을 넘기고 떠난다. 서윤은 최정학 사망 사건을 파헤치며 대포 차량의 소유주이자 지명섭의 공범을 잡아들이는데 그러면서 동생을 죽인 지명섭을 조금씩 추적해 들어간다. 증거가 사라졌음에도 안서윤은 동생을 죽인 게 지명섭이 맞다 확신하고 있었는데 2년 전 지명섭의 범행은 이러했다. 클럽에 처음 간 날 하필 지명섭이 눈에 띄어 VIP룸에 들어가게 된 안다윤. 경계하는 다윤에게 지명섭은 이따가 언제든 가도 된다고 했지만 미리 마약을 탄 물을 먹였고 다윤은 흐린 정신을 부여잡으며 나가려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짓 할 목적으로 부른 지명섭이 곱게 보내줄 리 없고 다윤이 뿌리치다 자신을 치자 지명섭은 순간 돌변해 다윤을 바닥에 내리고 잤다. 그래서 죽게 되자 짐짝처럼 처리해버린 것.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붙잡히게 됐지만 살인죄는 덮였다. 결국 풀려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명섭을 집요하게 쫓고는 있지만 정황 증거들이라 어려울 거라 하는 한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놈들은 서윤은 범인임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잡지 못했던 그때가 여전히 한으로 남아있다 하는데 그건 이한신도 마찬가지였다. 믿고 따르던 천수범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든 게 지명섭이니까. 목적이 같은 서윤에게 한신은 얼마 전에 지명섭이 지동만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자며
찾아왔었다고 그 손을 잡을 거라 한다. 지명섭을 이용해서 지동만을 치고 가차없이 버리려고요. 이용당하는 거라 걱정하던 안서윤에게 한신은 눈눈이 일하고 오정그룹이 해왔던 대로 똑같이 갚아줄 거라 하고 서윤도 동참하기로 한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이한신이 아끼는 사람이자 약점인 천수범 공략에 나선 지동만. 천수범에겐 이한신을 약점 삼아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으면서 치사하다 치사해. 그 때문에 천수범은 다른 재소자에게 공격을 받아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고 환영인지 실제인지 그 병원의 이한신이 교도소에서 공격받은 천수범은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히시죠. 그의 가석방을 막고자 준비했다. 지동만은 나온 김에 한신을 돕는 화란에 외부 진료 중에 무단 이탈하셨네요. 9회 지동만 가석방 또 무산. 지명섭 살인 증거 발견됐다. 교도소에서 공격받은 천수범은 당연히 지동만에 지질 거라 생각했지만 계속 면회를 거부하는 탓에 오정그룹의 감시망을 피해 그를 만나고자 한 이한신이 꾸민 큰 그림이었다. 한신아, 나 누명을 쓴 게 아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히시죠. 과장님이 쓴 누명 제가 벗겨드리겠습니다. 수범은 자신이 범죄자가 맞다 외면했지만 한신은 그의 결백을 믿으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나와서 무죄를 입증하고 교정비리를 저지른 오정그룹의 지동만, 지명섭을 벌하자 한다. 그 와중에 병원 핑계로 감옥을 잠시 나온 지동만이 아들의 범행을 덮으려 붙잡힌 임정균을 처리하려 한다는 정황을 한신이 알게 되는데 한신은 이번엔 무단이탈 증거를 잡아 그의 가석방을 막고자 준비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천수범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내막을 아는 배 소장을 압박하는데 당시 지명섭은 볼펜에 마약을 반입해 천수범에게 가석방 시켜달라 딜을 했고 통하지 않자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만든 것이었다. 볼펜 마약과 돈 뭉치의 천수범은 뇌물이라고만 생각했지 볼펜의 마약이 들었을 거라곤 상상치 못한 게 화근이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교도들에게도 화살이 돌아가려 하자 천수범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썼었다. 가까이서 지명섭의 만행을 지켜본 이들은 자신도 나락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에 결국 지명섭의 가석방에 도움을 주게 된 것. 지동만이 나서기 전 지명섭이 먼저 임정균을 처리하고 이제 자신의 범행을 아는 사람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최정학이 숨겨둔 지명섭의 범행 증거를 안서윤이 찾으며 반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지동만은 나온 김에 한신을 돕는 화란에 치러 가서 구멍가게라 칭하며 자극하는데 그 와중에도 화란은 그를 비계밖에 없는 돼지 새끼라 칭하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동만을 놓쳤지만 화란에게 다녀간 걸 알고 꼬리를 잡은 이한신은 지동만이 교도소에 복귀하기 직전 택시 사고를 내가로 막는다. 그리고 폰으로 빼박 증거를 남겼다. 손님이 아니라 탈주범이 여기 계시네. 외부 진료 중에 무단 이탈하셨네요. 이번 가석방 출소도 또 무산될 것 같. 돌아가기 직전 무단 이탈이 발각된 지동만. 상여자 화란이 계획한 나름의 몰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지를 키우려던 명섭. 지동만은 한순간에 팔다리가 잘리는 꼴이 됐다. 형사들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10회 천수범 가석방 적격. 근데 이제 한신이 위험하다. 마약범 덤탱이. 빠르게 움직인 한신으로 인해 교도소에 돌아가기 직전 무단 이탈이 발각된 지동만. 안 그래도 황제 수감 생활로 논란인 가운데 무단 이탈까지 더해지니 가석방은 또 물 건너간다. 지동만 때문에 다친 화란은 이제 한신과 더 이상 일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데 이변도 이제 그만해. 계란으로 아무리 때려봐야 바위에 흠집도 안 나. 그만해. 다쳐. 그러니까 더 깨버리고 싶네요. 한신은 그 뜻을 존중하며 물러섰지만 상여자 화란이 계획한 나름의 몰카 키읔키읔키읔. 지동만한테 무단 이탈로 흠집낸 거 봤다고 재밌는 걸 자기 빼고 하려 그랬냐며 썰을 풀라고 하더니 끝까지 함께할 생각인 듯했다. 또 물먹은 지동만은 한신의 아킬레스건인 천수범을 건드리려 하고 그가 교도소 내에서 무사할 수 있게 화란히 힘을 써준다. 그리고 한신은 천수범을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려 교도소에서 빼낼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심사관 중 3명이 지동만 편이라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한신은 다 계획이 있었다. 알아서 아버지를 처리해주니 한신을 믿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지를 키우려던 명섭. 안서윤은 그때를 노려 살인 영상을 화면에 띄웠고 지명섭은 긴급 체포됐다. 지명섭은 물론 당시 안다윤의 살인에 덮는 데 동조했던 비서실장까지 체포됐고 지동만은 한순간에 팔다리가 잘리는 꼴이 됐다. 천수범의 가석방 심사가 시작되고 한신은 서동훈을 따돌려 심사관 사인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만드는데 심사 당일 한신과 천수범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한신은 배제됐지만 한 명을 돈으로 포섭해놔서 심사가 통과된다. 곧 천수범이 풀려날 거라 이한신은 기뻐하며 지시 부자를 보낼 다음 계획을 실행할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형사들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찾아와 한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어째 수법이 천수범 교도소에 넣을 때랑 비슷했는데 한신은 갑자기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지. 이한신은 천수범의 가석방을 성사시켰지만 법 위에 사람 위에 바로 돈이 있는 거야. 가석방으로 풀려날 천수범에게 공유해.
차례차례 이를 바로 잡아갔고 그 진실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11회 역풍 맞은 이한신, 오정그룹 부자의 복수 예고. 이한신은 천수범의 가석방을 성사시켰지만 다른 선배 박진철이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되고 자신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하지만 그건 지동만이 일으킨 역풍의 시작일 뿐이었고 그 소용돌이엔 한신을 돕던 최화랑과 안서윤까지 휘말려 휘청였다. 법 위에 사람 위에 바로 돈이 있는 거야. 한신이 교도소에 잡혀있는 동안 지동만은 가석방으로 안 되니 돈을 써서 특사로 출소하고 이한신을 찾아가 다 막을 거라며 농락하는데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사실 한신은 지동만의 특사도 진작에 예상했었고 가석방으로 풀려날 천수범에게 공유해 자신이 갇혀 있어도 밖의 상황을 주무를 수 있었다. 일단 천수범은 자신이 누명을 썼고 교도소 내에서 마약을 한 건 지명섭이란 진실을 밝히며 인터넷 방송으로 여론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한신 스스로의 누명을 벗기려 밑밥을 다 깔아뒀기에 다들 준비된 대로 움직여 차례차례 이를 바로 잡아갔고 원래 지동만이 개차반이다 보니 내부 배신자도 생겨나 결국 오정그룹이 표적이 된다. 결국 얼마 안 되어 풀려난 한신과 진철. 이한신은 찾아온 기자들에게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는데 지동만은 탈옥하고도 특사로 출소했다며 그에게 화살을 돌렸다. 오정그룹이 돈과 권력으로 그동안 덮고 가려왔던 진실. 그 진실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오정그룹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명선마저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이후 안서윤은 이번 일로 특진을 하고 회사 중 오정캐피탈을 인수해 복수를 했다. 변호사 이한신입니다. 12회 권선징악 엔딩. 약자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 이한신. 오정그룹이 돈과 권력으로 그동안 덮고 가려왔던 진실. 그 진실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신도 곧 풀려나고 여론을 움직여 오정그룹의 교정비리를 밝히자 무리까지 생겨나 한신의 복수에 힘을 실어준다. 상황이 꼬이자 지동만은 문제투성이 아들 먼저 해외로 보내려 하는데 끝판왕 빌런일 줄 알았더니 그냥 철없는 망나니일 뿐이었던 지명섭은 이 상황에서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도피시키려는 손 실장에게 맞서 분통이 터지게 만든다. 그런데 설마 했더니 이번엔 지명섭을 대신해 손 실장이 죄를 뒤집어 써주길 원하는 지동만. 초호와 변호사 군단을 붙여줄 거고 일이 해결되면 그룹 계열사 사장을 시켜주겠다는데 지동만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이거라니. 손 실장은 한신과 했던 대화가 떠올랐다. 오정그룹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모든 걸 다 뒤집었을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오정그룹은 그만한 가치 없어. 하지만 회장님은 달라. 이한신은 최원미에게 넘겨받은 지명섭이 살인을 했단 대화 증거로 지동만을 불러내고 지명섭은 그 현장에 총을 들고 난입한다. 결국 배신보다는 지동만의 아킬레스건인 지명섭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한 손 실장. 한신은 넘겨받은 지명섭을 자극해 일부러 현장에 오게 만든 것이었고 또 돈과 권력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빼박 증거를 더 만들고자 했다. 손 실장을 차로 들이받고 한신을 죽인 뒤 손 실장이 자살한 것처럼 꾸미고자 한 지명섭. 지동만은 사람을 얼마나 더 죽이려고 그러냐며 명섭을 밀쳤고 한신은 팔에 총알을 맞는다. 그러자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그랬냐며 되려 지동만을 탓하고 나선 지명섭. 손 실장은 지명섭이 저지른 살인을 지동만에게 덮어 씌우려 했단 정황을 말하고 지명섭은 본색을 드러내 손 실장을 총으로 죽이려 한다. 그게 사실이냐며 충격받은 지동만의 뒤로 하고 현장에 나타난 안서윤. 서윤은 그를 저지시키고자 실탄을 발사했고 지동만은 눈이 돌아 서윤에게 총구를 겨눴다. 그러자 지동만이 더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던 손 실장이 그 앞을 가로막아 총에 대신 맞고 그게 손 실장이 하는 마지막 충신 노릇이었다. 그 와중에도 지동만은 쓰레기 아들만 챙김. 당신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들 아무런 반성 없이 또 악행을 저지르려 했던 그 결과가 당신들한테 돌아간 겁니다. 지명선마저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지동만은 살인 및 범죄 은닉교사 혐의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껏 당신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끝까지 추궁할 테니까요. 모든 죄값을 치를 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만든 감옥에서 출소할 수 없을 겁니다. 이후 안서윤은 이번 일로 특진을 하고 최화라는 자신을 우습게 여겼던 지동만의 회사 중 오정캐피탈을 인수해 복수를 했다. 이제 화랑캐피탈 그리고 재심을 받은 천수범도 무죄 선고를 다시 받아 교정본부로 복귀하게 됐다. 지동만은 지명섭이 죽은 걸 망각하고 스스로의 기억에만 평생 갇혀 사는 생활을 망각하기보단 아들을 잃은 아픔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게 더 큰 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약자를 위한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오정그룹을 해치우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선 한신은 무슨 사연인지 혼자 시위를 하는 여자에게 손을 내미는데 변호사 이한신입니다. 시즌2가 나올 수도 있단 밑밥인 걸까?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